안녕하세요. 커피 좀 마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커피 봉투 딱 보면 블루베리, 자스민, 초콜릿 이런 맛 설명이 적혀 있잖아요. 오늘은요, 이 신비로운 맛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아니, 내 커피에 진짜 블루베리라도 넣었나? 하고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정답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 맛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한 5단계 정도를 같이 밟아볼 거예요. 먼저 맛의 암호부터 풀고요. 에티오피아랑 케냐 이 두 원산지가 어떻게 다른지 보고 또 로스팅이라는 불의 마법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조합하는 로스터의 기술까지. 자, 그럼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 맛의 암호를 한번 풀어보죠. 커피 맛의 비밀. 그건 어떤 첨가물이 아니에요. 바로 화학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휘발성 향기 화합문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화학 알갱이들이 커피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우리 코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가 이거 블루베리 향인데? 하고 딱 알아채는 거죠. 말 그대로 맛을 구성하는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맛의 알파벳들이 처음부터 생두, 그러니까 볶지 않은 커피콩 안에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밋밋한 풀맛만 나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식빵 그냥 먹을 때랑 토스터에 노릇하게 구워서 먹을 때 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스테이크 구울 때 나는 그 찍 소리랑 고소한 냄새, 바로 그게 마이야르 반응이거든요. 로스팅이라는 열을 가하면 생두 안에 있던 단백질이랑 당이 만나서 수백 가지의 새로운 향을 팡팡 터트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맛의 알파벳들이 깨어나서 블루베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 화학작용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다른 맛을 만들어내는지 커피계의 라이벌이죠. 에티오피아랑 케냐, 이 두 원두를 비교하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에티오피아 커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막 꽃향기 나고 상큼한 베리맛 같은 거예요. 근데 케냐는요? 진한 과일잼 같기도 하고 심지어 토마토 주스 같은 쨍한 산미가 느껴지기도 해요. 완전 정반대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원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 그러니까 DNA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 커피에서 블루베리 맛 난다 하는 건 바로 에스터라는 화학물질 덕분이에요. 근데 이 에스터라는 게 놀랍게도 실제 블루베리 안에도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인 거죠. 와, 그리고 자스민 향은 리날룰, 상큼한 레몬 느낌은 시트르산테온이고요. 그러니까 커피에 블루베리를 넣은 게 아니라 블루베리랑 똑같은 향기 분자를 커피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박이죠? 반면에 케냐는 어떨까요? 그 특유의 토마토 같은 쨍한 맛은 사과산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로스팅을 할 때 당이 분해되면서 풀안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바로 건포도처럼 달콤 쌉쌀한 그런 말린 과일 풍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애초에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설계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열쇠, 바로 로스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한우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로스팅이 바로 그거예요. 커피콩을 위한 요리 과정이죠. 생두라는 날재료를 불 위에서 춤추게 만들어서 그 안에 꽁똥 숨어있던 잠재력을 뻥 하고 터트리는 과정입니다. 로스팅은 보통 이렇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라이트 로스트. 이건 마치 레어로 살짝 구운 스테이크처럼 원재료의 맛, 즉 원두의 개성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산미도 강하고 화사하죠. 미디엄으로 갈수록 단맛과 밸런스가 좋아지고요. 마지막 다크 로스트는 어떨까요? 이건 웰던 스테이크처럼 재료 맛보다는 불맛, 그러니까 스모키하고 쌉쌀한 로스팅 향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열을 얼마나 어떻게 가하느냐에 따라 맛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똑같은 원두라고 해도 이 로스팅이라는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아니 다른 맛으로 변신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에티오피아 원두 기억나시죠? 이걸 라이트 로스트, 그러니까 살짝만 볶으면요. 열에 약한 에스터 같은 섬세한 향기 분자들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원두가 가진 원래 캐릭터, 바로 그 블루베리 향과 꽃향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불을 조금 더 가해서 미디엄 로스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그 마이야르 반응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프란 같은 새로운 향기 분자들이 막 생겨나요. 그럼 화사했던 블루베리 향은 슬슬 뒤로 물러나고요. 그 자리를 마치 농축된 과일잼 같은 그런 말린 과일의 달콤하고 묵직한 맛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크로스트까지 가면요. 이제 과일이나 꽃향은 거의 사라져요. 대신 아주 높은 온도에서만 생기는 피라진 같은 성분들이 무대를 장악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다크 초콜릿이나 스모키한 맛을 만들어내는 핵심 성분이에요. 똑같은 콩 하나가 이렇게까지 변신할 수 있다니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모든 화학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완벽한 한 잔의 커피가 탄생하는 걸까요? 이제 로스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스터야말로 이 복잡한 과학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실력 있는 로스터는 마치 최고의 셰프 같아요. 각 원두가 가진 화학적 특징을 딱 꿰뚫어보고 그 잠재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 즉 로스팅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에티오피아 원두의 섬세한 꽃향기를 살리려면 라이트 로스트가 딱이겠군. 혹은 이 브라질 원두의 고소함을 극대화하려면 미디엄 다크까지 가야 해. 이런 식으로 완벽한 조합을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커피 로스팅은 그냥 콩을 오래 혹은 짧게 볶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맛을 딱 끄집어내기 위해서 특정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골든타임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바로 이게 관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이 예술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은 커피 봉투에 쓰인 블루베리라는 단어의 비밀을 푸셨습니다. 그게 진짜 과일이 아니라 에스터라는 화학 분자와 로스팅이라는 과학, 그리고 예술의 환상적인 만남이라는 걸요. 이리 맛의 암호를 알게 된 여러분, 다음번 커피를 마실 땐 또 어떤 놀라운 맛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실까요?